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거나 좀 저평가된 주식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특히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잠재력, 그리고 회복 능력 분석,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텐데요.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이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소비재 기업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암젠, 길리어드 같은 헬스케어 기업, 또 컴캐스트 같은 내수 기업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 분석 자료들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 숫자 이걸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어떤 숨겨진 가치랄까? 숨겨진 가치요? 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 또 놓치기 쉬운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브랜드 파워나 아니면 경영진의 능력, 또 미래를 위한 혁신 계획 같은 그런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소비재 쪽부터 볼까요? 나이키랑 스타벅스가 언급됐어요. 자료 보니까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 이런 게 좋게 평가받았던데 특히 스타벅스는 그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 이 사람의 과거 성공 경험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 크다고 분석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비교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퍼요. 이게 단순히 좋아질 것 같네? 이게 아니라 그 강력한 브랜드라는 자산하고 또 검증된 리더십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어떤 특정 턴어라운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아, 패턴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죠. 그리고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 경영진이라는 인적 자본,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기업 모두 그 디지털 기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고객 경험, CX라고 하죠. 이걸 개선하고 네, CX. 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막 넘나드는 옴니 채널 전략 이런 걸로 유통 방식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렇군요. 근데 같은 소비재 기업인데도 에스티로더는 전망이 좀 상당히 다르다고 분석됐네요. 브랜드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어떤 위험 요인들이 지적된 거죠? 에스티로더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일단 사업 구조 자체가 다소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 교체 관련된 불확실성 문제 이것도 있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다는 거 이게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중국 의존도. 네. 특히 요즘 그 틱톡 같은 새로운 플랫폼 중심의 마케팅 트렌드 변화 있잖아요. 이게 기존 강자한테는 위협이 되는 일종의 파괴적 혁신인데 여기에 대한 적응 문제도 지적이 됐죠. 여러 위험 요소가 좀 겹쳐 있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투자하기 전에는 이런 위험 요인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소비재 기업들이 브랜드, 리더십, 시장 변화 적응력 이런 걸로 씨름하는 동안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는 또 다른 종류의 숨겨진 가치에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암젠 사례를 보면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 비만 당뇨 치료제, 그 소위 GLP-1 계열 약물 파이프라인이 흥미롭다고요. 주사 횟수가 적을 수 있고 또 부작용 우려도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잠재적인 차별점이 부각된 거죠. 오, 그건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신약 개발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충족되지 않은 환자들의 필요, 이걸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의 비용 대비 효과, 즉 약물 경제성까지 고려한 꽤 깊이 있는 분석인 셈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쟁사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낮고 배당 수익률은 높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언급됐고요. 그럼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거기도 강력한 HIV 치료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파이프라인에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길리어드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기본 전략은 비슷해요. 현재의 안정적인 사업, 그러니까 HIV 치료제에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유망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네. 물론 규제가 큰 위험 요소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은 이걸 좀 개미있게 표현했어요. 기다리면서 배당으로 보상받는 개념이다. 이렇게요.
아, 기다리면서 배당으로 보상받는다.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일종의 실물 옵션처럼 보는 거죠. 당장은 좀 불확실하지만 성공했을 때 아주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기다림의 대가로 배당을 받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옵션 개념이군요.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으로 컴캐스트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 좀 의외였는데 보통은 케이블 TV나 인터넷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석에서는 낮은 주가 수익 비율, PER, 한 9배 정도, 그리고 괜찮은 배당 수익률, 한 4% 정도 되던데 이거 말고도 시장이 좀 간과하고 있는 테마파크 사업의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이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컴캐스트는 그 안정적인 핵심 사업,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핵심 역량 활용 전략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핵심 역량 활용. 네, 또 여러 사업 부문, 방송, 영화, 테마파크 등등 이걸 함께 운영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각화된 사업 모델의 이점도 있죠. 이걸 범위의 경제 효과라고도 하고요. 아, 범위의 경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범위의 경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하면서 생산 요소나 노하우 같은 걸 공유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아는 컴캐스트의 모습 뒤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다양한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재무제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브랜드 가치라든지 리더십의 역량, 또 미래를 위한 혁신 능력, 그리고 점재적인 위험 관리, 사업 다각화,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눈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합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 분석에 주로 기반했지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재무 지표 외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어떤 기업의 숨겨진 잠재력이나 혹은 남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업의 브랜드 파워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 리더십은 믿을 만한가? 미래 기술 변화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네, 이런 고민들이 결국 당신만의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